이야기는 조선왕조실록 등 역사 기록을 바탕으로 극적 재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1388년 5월 압록강 하구의 작은 섬 위화도. 오만 대군이 이곳에 집결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 명나라를 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군대는 명나라로 가지 않았습니다. 군대는 돌아섰습니다. 개경으로, 고려의 심장부로. 그리고 이 선택은 500년 왕조의 운명을 뒤바꾸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을 이야기는 바로 그 순간 한 사내가 내린 역사상 가장 위험한 결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이야기 시즌1-1화 위화도 회군 이성계의 선택. 제1부 출정 전야. 때는 1388년 고려 우왕 14년. 고려는 이미 기울어진 왕조였습니다. 원나라가 무너지고 명나라가 들어서면서 고려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친명이냐 반명이냐. 당시 고려의 실권자는 우왕도 창왕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최영 장군. 무인으로서 최고의 권력을 쥔 인물이었죠. 최영은 당시 75세. 평생을 전장에서 보낸 노장군이었습니다. 그의 좌우명은 이것이었습니다.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청렴결백의 상징. 그러나 이 늙은 장군에게는 하나의 집착이 있었습니다. 요동정벌. 잃어버린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겠다는 꿈이었죠. 1388년 2월 명나라는 철령이를 설치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철령 이북의 땅을 명나라 영토로 삼겠다는 것이었죠. 이것은 고려 땅의 상당 부분을 빼앗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고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영은 결단했습니다. 명나라를 치겠다. 하지만 모두가 찬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개경 궁궐 어전회에 신하들이 모였습니다. 최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요동을 쳐야 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한쪽에서는 환호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북면 도지휘사 이성계. 54세의 무장이었습니다. 이성계는 최영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함경도 출신. 여진족과의 싸움에서 단련된 실전형 장군. 그는 전쟁의 냉혹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성계가 입을 열었습니다. 승상, 이 전쟁은 안 됩니다. 최영이 눈을 부릅떴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성계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시한 것이 바로 유명한 사불가론입니다. 첫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은 불가합니다. 둘째, 여름철에 군사를 일으키는 것은 불가합니다. 셋째, 온 나라 군사를 동원하면 왜구가 쳐들어올 것이니 불가합니다. 넷째, 장마철에 활의 악교가 풀어지고 군사들이 병들 것이니 불가합니다. 이것이 이성계가 제시한 4가지 이유였습니다. 모두 합리적인 이유였습니다. 군사 전문가로서의 냉철한 판단이었죠. 하지만 최영은 듣지 않았습니다. 겁쟁이 같은 소리 말라. 내가 가기 싫으면 나라도 가겠다. 결국 출정은 결정되었습니다. 최영은 이성계를 우군도통사로 임명했습니다. 오만 대군의 부사령관이 된 것이죠. 이성계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생각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제2부 위화도의 군마. 1388년 5월 이성계가 이끄는 오만 대군은 평양을 거쳐 북상했습니다. 그리고 압록강 하구의 작은 섬 위화도에 도착했습니다. 위화도. 폭이 불과 10리도 안 되는 작은 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역사가 바뀌게 됩니다. 5월의 위화도는 지옥이었습니다. 연일 쏟아지는 비. 압록강은 범람했고 물은 불어났습니다. 군사들은 진흙탕 속에서 신음했습니다.
식량은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고향을 떠나온 지 이미 한 달. 병사들 사이에서는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전쟁이냐? 명나라를 치겠다니 미친 짓이다. 우리 가족들은 어떡하란 말인가? 어느 날 밤, 이성계의 군막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조영규, 조준, 남은, 윤소종. 모두 이성계를 따르는 장수들이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가운데 조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조준은 문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성계의 능력을 일찍이 알아본 인물이었죠. 장군, 결단하셔야 합니다. 이성계는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조영규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필패입니다. 장군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남은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군사들의 마음이 이미 떠났습니다. 고려로 돌아가자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이성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었습니다. 회군. 그것은 반역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반역이 아닙니다. 나라를 구하는 길입니다. 최영은 늙었습니다. 판단력을 잃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오만 대군이 전멸하고 왜구가 다시 쳐들어와 고려는 끝장날 것입니다. 이성계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성계는 고민했습니다. 그는 반역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 나라를 위해 싸운 무인이었습니다. 여진족과 왜구를 무찌르며 목숨을 걸었습니다. 충성. 그것이 무인의 도리였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명확했습니다. 이 전쟁은 승산이 없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강물은 더 불어났습니다. 굶주린 병사들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성계의 머릿속에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충성. 최영의 명령을 따라 압록강을 건너는 것. 그리고 아마도 전멸하는 것. 다른 하나는 회군. 군대를 돌려 개경으로 가는 것. 그리고 역적이 되는 것. 과연 어느 것이 진정한 충성일까? 나라를 위한 길은 무엇일까? 밤은 깊어갔습니다. 이성계는 혼자 군막을 나왔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어난 압록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강 너머는 명나라 땅. 수십만 대군이 기다리고 있는 곳. 이성계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성계는 전군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회군한다. 오만 대군이 술렁였습니다. 어떤 이는 환호했습니다. 어떤 이는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었다는 것을. 제3부 운명의 회군. 1388년 5월 22일 이성계의 군대는 위화도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북쪽이 아니라 남쪽으로, 명나라가 아니라 개경으로. 역사책은 이것을 위화도 회군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불렀습니다. 반란이라고. 이성계의 군대는 빠르게 남하했습니다. 평양을 지나고 개성에 도착했습니다. 최영은 경악했습니다. 이성계가 회군했다고? 그는 즉시 군사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최영의 군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정예는 모두 이성계와 함께 위화도에 있었으니까요. 이성계는 사자를 보냈습니다. 승상, 제발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나라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명나라와의 전쟁은 나라를 망치는 길입니다. 하지만 최영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역적놈. 내가 직접 나가 목을 베리라. 개경 근처에서 두 군대가 마주쳤습니다. 한쪽은 75세 노장 최영, 한쪽은 54세의 이성계. 스승과 제자 같은 사이였습니다.
고려를 위해 함께 싸운 동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적이 되었습니다. 전투는 금방 끝났습니다. 최영의 군대는 무너졌습니다. 숫자도 적었고 사기도 낮았습니다. 최영은 붙잡혔습니다. 이성계는 최영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최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성계, 내가 이길 줄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너도 알아라. 역사는 너를 역적으로 기록할 것이다. 이성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최영은 고문도에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죽임을 당했습니다. 75년의 산. 그것이 최영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이성계는 개경에 입성했습니다. 환영하는 이도 있었고 두려워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우왕은 폐위되었습니다. 창왕이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권력자는 이성계라는 것을.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회군 이후의 변화들. 내레이션. 위화도 회군 이후 고려는 빠르게 변했습니다.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신진 세력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조준, 정도전, 남은, 조영규. 이들은 개혁을 외쳤습니다. 과전법을 실시했습니다. 귀족들의 토지를 몰수했습니다. 불교 세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저항하는 세력은 제거되었습니다. 고려는 이미 고려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나라의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머지않아 조선이라고 불리게 될 나라였습니다. 제4부 역사의 평가. 위화도 회군. 이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반역일까요? 아니면 구국의 결단일까요? 조선왕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태조가 위화도에서 회군하니 온 나라 백성이 기뻐했다. 하지만 고려의 충신들은 달리 생각했습니다. 정몽주 같은 이는 끝까지 고려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누가 옳았을까요? 어떤 역사가는 말합니다. 이성계의 선택이 없었다면 고려는 명나라와의 전쟁으로 멸망했을 것이다. 백성들은 더 큰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 또 어떤 이는 말합니다. 그래도 반역은 반역이다. 충성을 저버린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6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이성계라는 인간. 내레이션. 이성계는 복잡한 사람이었습니다. 뛰어난 무장이었지만 정치적 야망도 있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신하였지만 결국 왕조를 무너뜨렸습니다. 나라를 걱정했지만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는 영웅일까요? 역적일까요? 아마도 둘 다일 것입니다. 역사 속의 인물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선과 악으로만 나눌 수 없습니다. 이성계도 그랬습니다. 위화도 회군은 단순한 군사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대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귀족 중심의 고려에서 신진 사대부 중심의 조선으로, 불교 국가에서 유교 국가로, 그 변화의 시작점이 바로 위화도였습니다. 압록강 하구의 작은 섬에서 한 사내가 내린 결단이 500년 역사를 열었습니다. 교훈과 성찰. 내레이션.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때로는 거대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성계는 안전한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둘째, 명분과 실리 사이의 갈등입니다. 충성이라는 명분과 현실이라는 실리. 이성계는 실리를 택했습니다. 셋째, 역사는 승자가 쓴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성계가 실패했다면 그는 역사상 최악의 역적으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성공했고 조선의 태조가 되었습니다. 넷째, 한 사람의 결정이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88년 5월 위화도에서 한 사람이 내린 결정이 한반도의 500년을 바꿨습니다. 위화도 회군 이후 이성계의 운명은 급물살을 탔습니다. 그는 왕이 될 것인가 아니면 역적으로 죽을 것인가. 그 기로에서 그를 도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도전. 한 사람은 칼을 들었고 한 사람은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새로운 나라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같은 것이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조선을 설계한 천재 정도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가 꿈꾼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그리고 왜 그는 이성계의 아들에게 죽임을 당했을까요? 조선시대 이야기 2화에서 계속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야기 위화도 회군. 이것은 조선 왕조실록과 고려사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이지만 현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여러분은 이성계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